자, 우리 다음을 볼 건데요.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뭐 표현은 보통 던졌다라고 나오는데 던진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절벽이 있을 때 자, 여기를 굴러오던 공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굴러오던 공의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 공이 점차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그림을 좀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공의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운동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있던 공이 점차 요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야. 맞아?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 왼쪽은 X축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자, 이 X축을 우리가 수평이라고 놔봅시다. 우리 지면과 수직인 방향을 뭐라 그래요? 이 방향 뭐라 그래? 연직이라고 해. Y축은 연직 운동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보자.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즉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로도 가죠? 아래로도 가지. 아래로는 무슨 운동이야? 연직 방향에 대한 운동이라. 근데 두 운동의 축이 어때요? 다르지. 우리 축이 다르면 연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조금 특별해지는 거야. 얘는 분명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축의 운동을 우리는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공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봐줘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공이 앞으로 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떨어지는 것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공에다가요 레이저를 쏴줘요. 위에서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맞나? 여기도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자고. 그럼 이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라고요. 여기도 레이저를 쏴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라고. 됐나? 여기도 레이저를 쏘면 바닥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져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니?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 그림자를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파란 공. 자, 이 파란 공은 어디로만 움직이죠? 점점? 어디로만 가요?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아? 이 파란 공이 떨어지나요? 아니, 얘는 어디로만 움직여? 수평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따라서 이 파란 그림자의 운동을 이 원래 공의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 파란 그림자의 운동을 수평 방향의 운동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특징이 있어. 자, 이걸 1초마다 사진을 찍었더니 어떤 특징이냐면 이 간격이 다 똑같았던 거야. 이 간격이 똑같았던 겁니다. 간격이 똑같은 게 뭐 어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수평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야. 근데 간격이 똑같다고요. 간격이 1초마다 움직이는 간격이 똑같다고. 방향도 똑같아요. 속력도 똑같아요. 이거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속도가 일정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죠?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돼? 에이, 힘은 뭐예요?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속도가 안 변했네?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겠네. 우린 그 운동을 뭐라고 칭하고? 등, 속, 직선 운동이라고 칭하는 거고. 우리는 이 운동을 등, 속, 직선 운동이라고 칭하는 거고.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의 운동을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떨어지는 운동도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면 돼. 그랬더니요, 여기 뒤에 벽이 있다고 해석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여기에 공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공과 공 사이의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자, 이 빨간 공은 앞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빨간 그림자는. 이거 앞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떨어지기만 하죠.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연직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연직 방향의 운동이 되는 거야. 연직 방향의 운동이 되는 거라고. 근데 연직 위아래 방향으로 이 공은 힘을 받니 안 받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공은 무슨 힘 받겠니? 중력 받죠. 중력은 항상 지구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거든. 연직 방향의 운동은 뭘 받냐면 중력만 받게 돼요. 중력만. 공기저항 무시합시다. 중력만 받는다고. 중력만 받으면 무슨 운동하니? 자율낙하. 자율낙하 운동과 똑같다고. 다시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이긴 하지만 얘는 수평으로도 움직이고 어디로도 움직인다고요? 연직으로도 움직일 거라고. 근데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으로는 중력만 받는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요? 자율낙하 운동을 할 거라고. 이해되니? 되니? 제가 앞으로 가는 거랑 연직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든 간에 그건 어느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평 방향에 대한 이야기일 뿐 연직으로는 무조건 무슨 운동한다고? 자율낙하 운동한다고. 중력만 받기 때문에 그냥 그럼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세 공의 움직임을 볼게요. 자, 이게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어요. 자, A는 뭐 할 거냐면 자율낙하 운동을 시킬 거예요. 자율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갈수록 낙하한 거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지? 자, 이게 A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B. 자, B. 자, B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을 가질게. 누가 빨라? A는 가만히 있던 거고요. B는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어. 누가 빨라? 지금 누가 빨라요? A는 가만히 있었고 B는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다니까 누가 빨라? B가 빠르죠. 어느 방향으로요? 수평 방향으로 빠른 것 뿐이지. 연직으로는 어차피 무슨 운동이에요? 연직으로는 무슨 운동 한다고? 자율낙하 운동 한다니까. 자율낙하 운동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볼링공이 됐든 질량과 관계없이 떨어진 높이가 어때? 똑같지. 얘는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높이가 똑같다고요. 높이가 똑같다. 높이가 똑같다고. 높이가. 그럼 C 볼까요? C는 오른쪽으로 4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고 이렇게. 물론 C가 수평 방향으로는 빠르네. 근데 수평 방향으로 빠르든 뭐든 연직으로는 무슨 운동? 자율낙하 운동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져요. 높이는 똑같다고요. 높이는 똑같다고요. 됐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속력과 관계없이 연직으로 무조건 자율낙하 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자, 비교하자. 자, 수평 속력을 비교해보자. 수평 속력을 비교해보자. 누가 빨라요? C, B, A 순으로 떨어진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분명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연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연직 속력을 이야기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어때요? 셋이 똑같다고. 왜? 자율낙하 운동이니까. 그 문제에서 무슨 속력을 물어봤는지를 읽어야겠지. 자, 근데 만약 문제에서 그냥 속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 속력인 거거든? 근데 연직 속력은 셋이 똑같죠? 근데 수평 속력이 C가 제일 빠르잖아. 그럼 전체 속력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C, B, A 순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것도 C, B, A 순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됐냐? 자, 그 다음 가속도도 체크해볼까요? 가속도도 체크해볼까? 자, 근데 우리 동시에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수평과 연직을 어떻게? 나눠서 해석을 하라고. 그럼 봐라.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대?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가 얼마야? 0이야.
속력은 C가 빠르지만 수평 속력은 셋 다 수평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라고. 0이라고요. 됐나? 근데 자유낙하고 이거 가속도 얼마니? 중3들 다 배우는데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얼마나? 9.8로 갔죠. 근데 그 9.8이 뭐냐면 지구상에서의 중력 가속도 상수란 말이야. 그 9.8 대신 보통 G라고 하는 상수값을 많이 써줄 거예요. 지구에서 G가 9.8이어서 우리는 9.8로 해석을 했던 거야. 되냐? 이해되니? 됐어? 질량과 관계없이 9.8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쇠구슬이 됐든 보울링공이 됐든 가속도 얼마라고? 자유낙하 운동? 9.8이라고. 그럼 셋이 어때요? 연직 가속도는 똑같지. 셋 다 수평 가속도는 얼마라고요? 0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셋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연직 가속도도 어때? 똑같다고. 그러니까 가속도는 어때? 셋이? 똑같지. 똑같다고. 그냥 셋 다 수평 가속도는 0이고 연직 가속도는 G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속도는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되냐? 자, 그럼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 그럼 대체 이 세 공의 힘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대체 힘이 뭔데요, 여러분?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근데 세 공의 속도 변화량,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잖아. 어떻대요? 같대. 그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속도 변화량이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 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힘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커진다고 했지. 그래서 쌤이 아까 공식 뭐 써주냐면 A는 N분의 F 써줬거든. 이게 1초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봐봐. 힘이 커지면 보편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근데 힘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속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왜 뭐가 다를 수도 있니? 질량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사실. 가속도가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네요. 그럼 힘도 같은 건가요? 질량이 똑같다면 성립하는 내용인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 이해돼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볼 거야.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뭐예요? 중력이지. 중력이지. 그럼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무게라고 하지. 무게. 무게를 구하는 공식이 뭔데? 9.8 곱하기 질량 m이죠. 그래서 9.8 보통 g라고 하는 상수로 대체한다고 했지. 근데 g는 중력가속도 상수고요.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행성이 결정해. 행성이 결정해. 혹은 천체가 결정해. 근데 어차피 셋 다 어디서 실험하기는 해? 지구에서 측정하니까 G는 9.8로 똑같을 거라고. 그럼 이 세 공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니? 바로 질량이죠. 뭐라고요? 질량이라고. 다시 이 힘의 크기는 뭐와 같다고? 중력의 크기와 같다고. 뭐랑 비례한다고요? 뭐랑 비례해요? 질량과 비례한다고. 그럼 세 공 중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제일 큰 놈은 누구야? 모르지. 왜 뭘 몰라? 질량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질량이 나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게 2kg이고 요게 4kg이고요. 3, 4, 2 이렇게 줍시다. 그럼 누가 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B 다음 A 다음 C인 거예요. 이건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 학교에서 이거 배워왔거든? 근데 C가 힘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 왜? 뭔가 C가 많이 움직인 것 같거든. 그게 힘이랑 무슨 상관인데 대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증명하면서 푸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라고 물어봐. 왜? 답이 맞고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아. 맞았다면 그게 왜 맞는지, 틀렸다면 왜 틀린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 왜? 그걸 해야만 다음에 똑같이 대답할 수 있거든. 이유 없이 답하면 다음엔 다르게 대답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너네 소중한 점수를 운빨에 맡기지 말라고. 정확하게 가시라고. 됐나? 자, 지금 물체의 현재 속도랑 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니? 자, 이 세 물체에 작용한 힘의 종류는 중력이고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질량이 제일 큰 놈이 힘을 세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되냐? 자, 봐봐 얘들아. 여기에 이걸 너네 이해하나 못하나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 사람이 있어. 화살을 들고 서 있어요. 화살을 들고 서 있어. 그 저 멀리 다른 절벽에 잠깐만. 여기 정리하고 잠깐만 외우고 있어. 다시. 여기 화살하고요. 동일한 높이에 어떤 공이 하나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높이에.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누가 신호를 빵 하고 줄 거야. 그 순간 화살을 쏠 거고요. 이 공을 놔버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공기장을 다 무시할게. 이 화살로 공을 맞추려고 할 거야. 그럼 여기 위로 쏘는 게 A고요. 밑으로 쏘는 건 B고요. 이것보다 살짝 아래로 쏘는 건 C라고 해볼게. 어디로 쏴야 맞겠니? 나는 어디니? 너는? 어디로 쏴야 이 공을 맞출 수 있을까? A니? 왜 A니? 왜 A야? A라면 왜 A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A냐고. 응? C? 왜 C예요? 공이 어떻게 돼? 공이 떨어져. 화살은 안 떨어져요? 뭔가 대답에 어폐가 있네. 그죠? 답이 맞고 틀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는 어디로 써야 돼? 어디로 써야 맞출 수 있을까? 공지장 싹 다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써야 됩니까? B. 넌 B야. 왜 B니? 화살도 응. 화살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화살도 중력을 받으니까 화살은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평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네. 화살이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어. 중력도 받으니까 동시에 그리고 사과는 공은 그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만 운동하니까 수평으로는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중력을 받고 떨어지니까 B로 써야지 사과에 맞을 것 같아. 좋아요. 채영 어디로 써야 되니? 왜 B니? 왜 B야? 너 완벽하게 답할 필요 없다. 계속 연습시키는 거야, 너네. 연습시키는 거야. 논리적으로 답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고2, 고3 때 못 따라가. 못 따라가요. 왜 B야? 공도 응. 근식 방향으로 응. 중력 가속도 응. 만큼 가고 중력 가속도만큼 가고? 중력 아니 그 중력만 받아가지고 9.8m/s만큼만 가나요? 가속도가 그치, 가속도가 9.8씩 발생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화살도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똑같이 가속도가 9.8. 지금 눈동자가 옳다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각자 자기 생각을 하거나 저 친구의 답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돼.
지금 눈동자 얼타고 있는 애들 있어. 다 예쁘게 해주겠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을 해야지. 맞을까요? 네. 맞아. 유민아, 너 어디 같아? 다 상관없을 것 같나요? 왜 다 상관없을 것 같죠? 출발하는 점이 둘이 다 똑같은데 응. 그 위치에서 응. 둘 다 연직 방향으로 같은 9.80 같은 각도로 바꿔 떨어지니까 네.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든 상관없이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든? 갑자기 수평 방향 왜 나와? 떨어진 이야기 하다가. 이제 어디야? B요. 왜 B죠? 왜냐면 공기선이 없어버렸으니까 응. 화살이랑 공은 자연학화 운동을 연직으로. 하는데 네. 그때 그 높이가 같으니까 B 방향으로 쏘면 맞출 수 있다. 자, 몇몇 친구들이 잘 대답을 해줬어. 자, 우리 말을 예쁘게 조금만 다듬어 보자. 예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을 때,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예쁘게 대답하려고 해서 그래. 예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린 정확하게 과학적 용어들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두 공이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높이가 같아야 돼요. 두 공의 높이가 같아야겠지. 또 수평 방향의 위치도 같아야 돼. 가로 방향의 위치도 같아야 되고요. 높이에서도 똑같아야 된다고. 맞아? 근데 어차피 이 떨어지는 공을 수평으로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근데 이 화살은요. 수평만 놓고 보자.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는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로 방향으로는 무조건 만난다고. 왜? 얘는 수평 방향으로 안 움직이는데 이 화살이 수평 위치가 더 가깝게 이동할 거거든요. 그럼 뭐만 맞추면 돼요, 결국? 두 공이 뭐만 맞추면 돼? 높이만 맞추면 되지. 근데 이 공은 무슨 운동해? 자유낙하 운동하지. 그러면 이 화살도 뭐만 시키면 돼요, 연직으로? 자유낙하만 시켜야지. 다시 얘들아, 이건 자유낙하 운동인데 처음 속력이 얼마여야 돼요? 연직으로 속력이 0인 채로 자유낙하 운동 시켜야 되는 거지. 다시 이 화살은 처음 연직 속력이 마찬가지로 얼마인 채로? 0인 채로 무슨 운동을 시켜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야지. 그래야 높이가 똑같겠지. 그게 B죠. 왜? B로 쏘면 연직 속력이 처음에는 얼마야? 앞으로 쏜 거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근데 중력을 받으니까 무슨 운동해요? 그러니까 떨어지겠네. 근데 만약 A로 쏘면 중력만 받기는 하지만 연직 속력이 0입니까 처음에? 아니요. 위로 쐈잖아. 그러니까 이 공보다 항상 위에 있지. 안 맞죠? C로 쏘면요. 당연히 중력만 받기는 할 거야. 근데 애초에 연직 속력이 0이에요? 아니, 애초에 어디로 쐈어? 아래로 쐈지. 그러니까 이 공보다 항상 아래에 있을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B로 쏴야 되는 거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둘 다 연직 속력이 0인 채로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같은 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치?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집 가서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보면서 뭐 꼭 친구랑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라도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런데 찝찝한 게 있으면 내버려두면 안 되고 저한테 뭐 카톡을 이용해 질문을 하든 추가적으로 인터넷 조사를 하든 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그 습관을 갖춰야 너네 앞으로 3년이 해결이 가능할 거야. 안 그러면 안 돼. 답만 찾는 식의 풀이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절대 안 돼. 나도 너네 답만 찾기 하면 진짜 수업 편하거든요. 오늘 내용들 답만 찾기 하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했던 수업 내용 30분 안에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다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이제 실제 계산 문항 한번 볼 겁니다. 계산 문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두 문제만 풀게요. 딱 두 문제만. 자, 여기 공이 있었어. 자, 앞으로 던져볼게요. 앞으로 굴러가고 있었어. 이 공은 앞으로. 선생님, 굴러가는 속력이 얼마였어? 3m/s래요. 3m/s래. 됐니? 3m/s래요. 됐나? 자, 그리고요. 여기 높이도 한번 볼까요? 높이. 높이도 봅시다. 높이는 80m일 때. 80m일 때. 80m. 자, 그럼 이 공이 앞으로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난 뭐가 궁금하냐면 이 공이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리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왜 몇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두 가지 방향.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몇 미터야? 연직으로는 90m겠지. 그럼 먼 거리가 궁금하게요? 그치, 수평거리가 궁금한 거잖아. 여기 수평거리 R이 궁금한 거. 그쵸? 근데 어쨌든 이 공은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아까 저 파란 공의 운동처럼. 연직으로는 무슨 운동이요? 자연낙하 운동하겠지. 지구상의 중력의 중력가속 상수가 발생하면서 중력가속 상수가 얼마인지는 알려줍시다. G는 10m/s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됐나?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운동을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 순서는 상관없겠죠. 수평에 대한 거 먼저 해석해볼까요? 여기 수평거리 R을 해석을 해봅시다. 수평거리 R. 그럼 거리는 어때 이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정확히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 수평 방향의 속력이겠지. 그래서 떨어지는 건 안 중요해. 수평으로 갈 때 거리를 뗄 때 떨어지는 속력은 안 중요해요. 앞으로 가는 것만 중요한 거지. 곱하기 시간인데 언제까지 앞으로 가나요? 얘는 언제까지? 지면에 닿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지. 그러니까 그냥 뭐 낙하 시간 정도로 써줄까요? 괜찮죠? 근데 수평 속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예요? 이건 얼마입니까? 3이죠. 왜?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처음부터 끝까지 3m/s로 간다.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낙하 시간 t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낙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수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낙하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직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낙하라고 하는 건 수평의 영역이 아니야. 뭐에 대한 영역이라고? 연직에 대한 영역인 거라고. 연직에 대한 영역. 연직도 마찬가지죠. 봐봐. 연직이든 뭐든 간에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예요? 속력 곱하기와 시간 이거지. 근데 떨어진 거리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80이래. 그러면 우리 뭘 구해야 돼? 시간과 뭘 구해야 돼요? 속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겠지. 됐나? 잘 봐봐, 얘들아. 여기 공이 있어. 중력가속도 상수가 10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해석을 해보자. 자, 얘는 1초당, 얘 중력 가속도예요. 얘는 가속도입니다.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빨라진다고요? 10씩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초의 속도는 얼마냐? 얼마예요? 0이죠. 그럼 1초 후의 속도는요? 10이지. 그치? 1초 후의 속도는 10일 거야. 그럼 얘가 0에서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얼마일까요? 왜 10이죠? 거리는 뭐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시간 얼마 한 거야? 1 하는 거지. 아니지. 10m가 절대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10m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m 움직이려면요. 내가 처음부터 1초 동안 10m/s로 1초 동안 움직여야 돼. 그래야 10m 가지. 근데 잘 봐봐. 처음 속도는 얼마였어요?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속도는 꼴랑 언제의 속도냐면 도착했을 때의 속도인 거 아니냐?
이거 왜 구하고 자빠졌냐고. 정확히는 이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거리를 구하는 정확한 공식이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 정확히 무슨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지. 근데 이 10이 평균이에요? 아니죠. 10은 나중 속도일 뿐이지. 근데 우리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물론 n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평균적인 속도는 5기나 할 거예요. 처음 속도 0이고 마지막 속도 10이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꼴이니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봐봐. 근데 이 수평거리는 그냥 이 식을 써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력도 얼마겠니? 3이라고. 나연아,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속력이 3이었어. 근데 마지막에도 속력이 얼마야? 3이라고. 왜?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력도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라고. 근데 연직으로는 마지막 속력이 10이라고 해서 처음 속력이 10입니까? 아니죠. 왜? 속력이 어떻게 되니까? 변화하니까. 그럴 때는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우린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을 안 외웠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연직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그래프 중에 뭘 이용해야 할 거냐면 VT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속력 시간 그래프.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는 정보가 4개나 나와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가라해. 속력 시간 그래프. 자, 속력이든 속도든 상관없어. 연직으로 움직이는 것만 보면 운동량이 변하진 않으니까 속력이어도 되고요, 속도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서는. 그럼 보자. 얘는 자연학화 운동이니까 처음 연직 속력이 얼마니? 네, 이 y값은 연직에 대한 이야기야. 이 3이라고 하면 바보예요. 떨어지는 속력은 얼마예요? 0. 됐나? 그 다음 이 그래프는 등가속도 운동이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근데 우리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보통 뭐라고 적어요? G라고 적는 거지. G. 됐어? 낙하한 시간을 언제까지 떨어졌는지 몰라. 낙하한 시간을 이 정도를 T라고 놔보자고. T.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때 Y값 볼래? 이때 Y값 얼마일까? 기울기가 G고요. 원점을 지나. X값이 T일 때 T, 얼마야 돼 여기는? GT여야지. GT여야지. 내 이 그래프 왜 그리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기울기는 가속도야. 또 하나 더 있었지. 민넓이는 뭐예요? 시간 곱하기 속력 뭐야? 거리지. 어디로? 어디로? 연직으로. 그럼 이 그래프랑 X축이 감싼 이 민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얼마입니까? 2분의 1 삼각형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G T 제곱. 이게 거리라고. 근데 거리가 어디까지예요? 지면까지 닿을 때의 거리지. 즉 이것에 뭐와 같냐면 높이와 같죠. 이 공이 출발하는 높이와 같지. 그래서 여기서 공식 하나가 도출이 되는 거야. 높이를 보통 height니까 영어로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공식화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처음 속도가 0일 때 자유 낙하한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같아요. 처음 속도가 0일 때여야 돼.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렇게 그려지는 게 삼각형이지. 근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이 민넓이가 2분의 1 GT제곱은 안 돼. 처음 속도가 0일 때만 성립 가능한 식입니다. 됐나? 근데 이걸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제 값을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 뭐인 걸 알아요? 기울기가 얼마인 걸 알아? 10인 걸 알지? 그럼 이 y값은 얼마니? 10t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민넓이 실제로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t
이게 밑넓이잖아. 근데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낙하 거리라며. 몇 메다래요? 몇 메다? 80m래. 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t 하나가 어디 갔어? 10이 왜 두 번 나왔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10t지? 아, 잘못 적는 소리. 응? 요거는 5t제곱이 얼마래? 80이래. 그럼 t제곱은 16이고 t는 얼마야? 4인 거지. 됐나? 그럼 넣어서 구하면, 아니 공식에다가 넣어도 괜찮아. 80 넣고 2분의 1 넣고 g에다가 10 넣고 80은 2분의 1 곱하기 10t제곱이 되겠지. 만약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낙하 시간이 4초인 걸 구했으니까. 그럼 얘는 몇 메다 간 거예요? 12m 간 거지. 됐나? 12m 간 거지. 되나?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 과학에도 어떤 특징들이 발생하냐면 문제의 호흡이 길어져요. 호흡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이걸 적용시킬 때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호흡이 길어져요. 지금은 저랑 아주 천천히 하나씩 다 이해해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호흡이 길다고. 문제 하나 푸는데도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데 5분, 10분씩 걸린다고. 그럼 여러분 5분, 10분을 통째로 외울 수는 없을 거야. 대충 이해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스스로 다시 혼자서 완벽하게 쓸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라고요? 복습하시라고. 예? 복습하시라고. 내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레벨이 될 수 있게 복습하시라고. 되냐? 복습하라고. 너네 걸로 만들라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특히 물리 파트는 제가 풀어줬던 예제들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너네 기준 한 3등급부터 되는 학생들의 전으로 보면 4등급 라인의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예제 복습 안 합니다. 예제 복습 안 해요. 나는 이걸 너네한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너네가 실제로 문제풀이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건 이해했고 이걸 이해했으면 문제가 나오면 다른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내 마음대로 막 꼴리는 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이 구조를 그대로 써서 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 건 뭐하러 이거 학원 다니고 있냐고. 예제 다시 풀어보세요. 집 가서. 특히 계산 파트들 나오면 예제 풀어보세요. 예제. 두 번째 예시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갈게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나아가고 있어. 똑같이 나아가고 있어. 자, 민서야, 여기 나가는 속력이 얼마니? 4m/s래. 4m/s라요. 네, 4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떨어지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 이때 이 공이 수평으로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거리를 드릴게요.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12m라고 할게요. 아까 문제랑 다르네. 아까 문제는 거리를 안 알려주고 높이를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번엔 거리를 알려줬으니까 높이를 안 알려보죠. 똑같은 문제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구조를 알면 돼. 문제 구조를 알면 돼요. 중력가속도 상수 줄까요? 원래 지구상에서 실제로는 9.8이 매우 근접하나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10m/s 제곱으로 주겠습니다. 되냐? 그럼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수평거리 R이 얼마냐?
12m래. 근데 이게 뭐와 같아? 수평 속력 곱하기 뭐와 같아요? 낙하 시간과 같다. 근데 수평 속력이 얼마인 걸 알아요? 4인 걸 알죠. 그럼 우리 뭘 알고 있나? 낙하 시간이 얼마라고? 3이라고. 되냐? 이걸 제일 쉽게 푸는 방법. 그렇다면 첫 번째는 공식 외워서 푸는 거예요. h는 2분의 1 gt 갖다 때려 박는 거야. 연직 관련해서. 때려 박아보자. t 얼마라고요? 낙하 시간? 3. g는? 10. 그럼 끝났는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9. 끝났잖아. 얼마예요? 간단하지? 아니야? 근데 나는 여러분이 공식만 그 존에서 푸는 걸 원치 않아. 본질적으로 실력이 오르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연집 방향의 VT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VT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려보자. 여기 기울기 얼마래? 11에. 근데 우리는 낙하 시간이 얼마인 걸 알아? 3인 걸 알지. 그러면 이때 y값은 얼마여야 돼? 기울기가 10이니까 3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잖아. 얼마예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풀거나 공식 적용해서 풀거나 저 그래프 이용해서 풀거나. 됐니?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얘들아. 많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이 해야 돼. 됐냐? 자, 그 다음 우리 잠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중량에 대한 저희가 필요해서 128쪽 한 번만 보세요. 128쪽. 자, 중력이 뭔지는 여러분이 이제 얼추 알 겁니다. 자, 중력이라 하면 첫 번째 해석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 두 번째 해석은 앞부분에 할 때 했거든. 우리 별 이야기 하면서 중력 수축할 때 했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정의를 이제 첫 번째. 중력의 크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무게라고. 는 어떻게 구해요? 는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질량 M으로 적을게. 중력 가속도 상수 G. 근데 G는 어차피 누가 결정한대? 얘는 행성이 결정한대. 그러니까 같은 행성에서 실험한다면 문제가 안 된대. 뭐 행성일 수도 있고요. 뭐 달이면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야. 됐나?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찾았네. 첫 번째, 중력의 크기는 비례하죠. 뭐라? 아까 방금 했던 이야기야. 뭐랑 비례해요? 질량과 비례한대.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 중력의 크기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됐니? 됐어요? 자, 두 번째, 중력을 정의하는 다른 방식이에요. 중력은 사실 뭐냐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거든? 근데 이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얘는 공식 굳이 안 해도 돼요. 학교 일치도 했니? 중력은 했을 거 아니야. 공식 외우래? 알아두면 된다. 알아두면 된다는 게 정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입니다. 자, G는 뭐냐면 만유인력 상수예요. 상수.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봐봐. 두 물체가 이렇게 있거든? 이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각각 하나의 질량을 M1, M2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잖아.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근데 공이 두 개잖아. 물체가 둘이잖아.
A 질량과 A 질량 커지면 각각 따로따로 애가 커져도 중력이 커지고 애가 커져도 중력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분자에는 두 질량의 곱이 온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근데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도 중력이 당연히 작용하죠. 우리 지구하고 비행기는 떨어져 있는 중력 작용하잖아. 근데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됐냐?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오냐면 거리의 제곱이 온대. 그래서 자, 두 번째 중력의 크기는 반비례해요. 질량은 위에서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중력의 크기는 반비례해. 뭐랑 반비례해요? R은 거리예요. 뭐랑 반비례한다고? 뭐랑 반비례해? 거리의 뭐랑? 제곱과 반비례한다고. 됐어? 거리와 반비례하지 않아. 다시 여러분, 거리가 3배가 되면 중력의 크기는 몇 배가 돼요? 9분의 1배가 된다고. 그래서 거리가 4배가 되면 중력의 크기는 16분의 1배가 된다고. 이해되니? 그렇죠? 자, 이걸 이용을 해볼까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죠. 정확히 타원형이지. 실제로 가로로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왜 지구라고 나오죠? 자, 지구에 물체를 하나 놔볼게. 여기다가 물체 A를 놓고요. 여기 물체 A를 놓고 동이랑 물체를 놓을게. 근데 지구 중심과의 거리를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는 극지방이죠. 가 지점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적도죠. 나 지점이라고 해볼게. 근데 거리를 비교해 볼까? 극지방과 적도가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자고. 누가 더 머니? 나가 더 멀죠. 그럼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어떻게 된대?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작아진대. 그래서 이때 중력의 크기는 지구 내에서 중력의 크기는 나 지점이 가 지점보다 거꾸로 썼죠? 이렇게. 가 지점이 나 지점보다 크게 작용할 거야. 그냥 지구 중심과 가까울수록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고요. 실제로 반지름이 달라요. 극지방이 더 짧습니다. 6,390km 정도 되고요. 적도지방은 최대 기류로 따지면 6,420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가 되니까 꽤나 유의미한 수치 차이가 납니다. 됐나?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이 반전이 되거든. 뭐에서 반전이 되냐면 자, 이 공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야. 자, 이 공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겁니다. 다음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 B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 C 지점이라고 할게요. 다음 중 셋 중 지구 중심과 가까운 놈은 누굽니까? 어느 위치에요? 셋 중? 저 공을 떨어뜨려서 A는 맨 위에 있다고. B는 그 중간쯤. C는 바닥과 제일 가까워. 그럼 지구 중심과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C죠. 그럼 C 지점이 지구 중심과 가까우니까 중력이 더 어떻게 작용해야 돼? 크게 작용해야지.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잖아.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 어때야 돼? 등가속도 운동, 힘의 크기가? 1.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정도의 실험에서, 그러니까 지면 근처에서, 꼴랑 해봐야 300m 요 정도에서 하는 실험이란 말이야. 그것도 사실 되게 높은 거야. 실제로 해봤자 40m, 60m, 80m 정도란 말이야. 지면 근처에서 거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야 돼요. 지면 근처에서는 그럼 중력의 크기 따질 땐 질량 따져야 되고 거리 따져야 된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거리 무시하래. 그럼 뭐만 따지래요? 그렇지. 오로지 중력의 크기가 질량과 비례한다 이런 거예요. 지면 근처라면 오로지 질량과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두 공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고요. 이렇게 만유인력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은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 크기가 작아지고 질량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가 커지는데 지면 근처에 자유낙하 운동 실험할 때 한 공에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질량만 갖고 이야기를 하네. 됐죠?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번 주는 과제를 141쪽까지 해 오셔야 되고, 우리 시간 관계상 사실 뭐 우리 기초가 단단하고 하면 제가 문제도 많이 풀어드리고 했을 텐데,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학습에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개념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제도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 이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야. 사실 이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야. 학원 강사 학교생들이 여러분한테 공부 좀 해라 라고 부탁하는 건 되게 기형적인 구조인 거거든. 근데 사실 애가 너네가 공부하든 말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그 사람 인생 잘 되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너네한테 잔소리 하는 사람, 너네도 조금만 더 저기 해보면 뭐 동생한테만 이야기 하더라도 쉬는 소리 하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져. 힘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조금만 더 살아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항상 정답이 이게 하겠냐마는,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경쟁은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경쟁이거든요. 타인과도 경쟁해야 되고 자신과도 경쟁해야 되고 사회 구조랑도 경쟁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떤 경쟁 중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효율이 높은 경쟁이에요.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제일 잘 나오는 경쟁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는 게 제일 편해. 실제로 그래. 물론 가진 재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공부로 성공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난 다른 걸로 성공하는데 그 길은 보통 더 빡세요. 뛰어난 압도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앞으로 물론 공부 갖고 안 먹고 살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뭘 배워가는 거냐면 뭔가를 제대로 학습하고 학습하는 끈기를 배워가는 게 제일 큰 거야.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본 이 끈기를 길러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수능이 잘 받든 안 받든 진짜 못 빠지게 해본 놈들은 다른 것도 못 빠지게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끈기를 배워가는 거라. 그래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 좀 할게. 이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긴 한데 너네 인생들에 내가 부탁을 하겠냐면 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학창시절을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 좀 할게요. 부탁 좀 할게.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진짜 2주 남았다. 과제에 밀려오거나 복습 안 되어 있거나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141쪽까지 해오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별 첨삭할 시간들 좀 드릴 거고, 학교 부교재 가져오세요. 다음 주 학교 부교재 가져오시고, 제가 그 기출도 좀 준비를 해둘 거예요. 교육과정 달라져가지고 달라진 내용도 있는데, 학교장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 한 3개년치 준비해서 그거 풀 거고, 남은 시간은 개별 첨삭들을 할 거예요. 첨삭하려면 너네가 풀어가야 돼. 풀어가서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질문만 딱딱딱 모르는 거면 딱딱딱 하고 하는 느낌이어야 돼. 숙제 안 해가지고 빌빌대면서 여 와가지고 남은 문제 풀고 있다? 진짜 그거 학원에 다니는 효율이 0에 수렴만 해. 그럴 거면 집 가서 풀어. 학원 안 다니. 집 가서 풀면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 오셔야 돼요. 답을 못 찾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문제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야. 이딴 건 질문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제가 요거를 예전에 풀어봤던 거랑 비슷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풀어봤는데 이 다음에 여쯤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이야. 오케이? 고민해오라는 이야기야. 답을 안 찾아도 좋으니까 고민해오라. 그 과정에서 너의 레벨이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답 못 찾아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오시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계산이 꽤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제가 교재 외에도 프린트 드릴 거예요. 프린트 세부 드릴 텐데 25문제씩 한 75문제 정도 되고요. 난이도가 꽤 있는 프린트입니다. 틀려도 좋고 많이 틀려도 좋고 하니까 다시
많이 고민해오라고 얘들아. 시험 2주 남았으니까 좀 빡세게 해보자. 플링 남은 친구들 하시고 아닌 친구들 기가 합시다.